사실 제가 싱클레어랑 일하게 된 게 이제 엘란셀을 통해서 일하게 됐는데, 그런 만큼 엘란셀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좀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엘란셀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또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제품이라는 데에서는 굉장한 확신이 있고, 많은 원장님들이 엘란세가 생기고 나서 시술하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이건 쓰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즘에 많이 이제 줄었다가 다른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이 붐을 이루면서 다시 엘란세도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다일루션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란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의 PCL과 70%의 CMC 카복시메틸셀룰로즈 젤 캐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젤 캐리어가 7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엘란세를 이야기할 때 이 30%의 PCL만 잔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컬트라가 입자가 더 크고 해서 콜라겐을 더 잘 만든다는데 자꾸 입자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자는 좋은 거가 좋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젤 캐리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왜 이게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에서 젤 캐리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젤 캐리어의 가장 큰 역할은 콜라겐이 생성될 때까지 대충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MC가 굉장히 좀 독특한 리올로지 캐릭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이 시어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힘이 강하게 걸렸을 때는 CMC 같은 경우에는 시어 티닝 비헤비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시어 티닝 비헤비어라는 거는 더 이렇게 비스코시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란세가 굉장히 그 G' 값이 CMC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7게이지로 이용해서도 주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몰딩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CMC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은 1% 이상의 하이 컨센트레이션 CMC 젤에 있어서는 로우 시어 레이트에서 시어 티크닝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압력 1% 이상의 CMC 젤은 이 주변에서 압력이 세지 않았을 때에는 그 시어 레이트가 올라갈수록 점점 비스코시티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젝하고 나서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인젝션 하고 나서 젤 상태에서 입자와 입자가 가까워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컬트라나 이런 다른 제품들도 전부 어느 정도는 전부 CMC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파우더 자체가 CMC 자체가 루브리컨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주사기로 쐈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밸런스에 있는 CMC 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플루이드 캐리어와 젤 캐리어, 저는 이제 크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레지스난가 그런 제품들, 파우더 제품들은 전부 이제 플루이드 캐리어, 즉 물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흔들었을 때에는 전부 입자들이 골고루 3차원 공간에 퍼져 있게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주입하고 나면 몇 분 이내면 싹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가까워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파우더 제품을 썼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을까?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커트라 4ccl 믹스에서 한 방에 끝냈는데 결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가 계속 바뀌고 프로토콜이 바뀌는 게 하이퍼 다일루션 해서 10cc 이상으로 다일루션 하고 여러 번 주사해라. 근데 왜 여러 번 주사하고 하이퍼 다일루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인데, 제일 중요한 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솔루션 상태에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잘 유지되지만, 결국 엑시스가 하나 사라지게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라도 Z 엑시스가 사라지게 되면 두 개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해서, 요거 어디선가 다들 한 번씩은 어렸을 때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걸 이렇게 딱 거꾸로
쭉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이 정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해서 샘플 자체가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샘플도 계속 이렇게 샘플링을 일정하게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은 정규 분포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입자를 내가 하나 해서 10,000개를 계속 뿌려주게 되면은 이 입자가 이 10,000개를 한꺼번에 뿌렸을 때보다 입자들의 간격이 좀 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퍼 다일루션에서 멀티플 세션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엘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캐리어 자체가 입자를 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한 방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엘란세를 이렇게 이제 잘 쓰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믹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 CMC 젤이 생각보다 좀 뻑뻑하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뭐 아무래도 믹스하면 1cc로 뭐 2cc를 만들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다른 제품들 하이퍼 다일루션에서 쓰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CMC의 리올로지를 살펴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2.5% 이하에서부터 비스코서티가 로그 스케일로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란세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20% 다일루션을 했을 때 대충 CMC 젤의 농도가 2.5%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 이상으로 다일루션을 했을 때에는 비스코시티가 확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에 넣었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져서 결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이퍼 다일루션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게 뭐 바이오 메카니컬한 리올로지컬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널 이렇게 스터디를 해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40g의 물로 그 셀라인을 이제 다일루션 했을 때 보면은 1대 0.8 다일루션 정도가 되는데, 그랬을 때 확실히 비스코시티가 확 줄어들면서 파티클의 침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실험실에서 해본 건데, 1대1, 1대2, 1대4로 다일루션 했을 때, 뭐 1대1 다일루션까지는 24시간이 지나도 크게 세디멘테이션이 보이지는 않지만 1대2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CMC와 파티클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대4에서는 굉장히 6시간 내에 완벽하게 파티클과 CMC 젤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대2와 1대4를 갖고 왜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그 레디어스 논문을 보면 1대2, 1대4, 1대1, 1대2, 1대4로 이렇게 하이퍼다일루션에서 스킨 레주베네이션 좋다라는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서 엘란세로 또 그렇게 하고 뭐 모계도 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왜 이렇게 하이퍼 다일루션 엘란세를 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엑시스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입자를 잘 그 위치에 거리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까워져서 결절을 만들어내는, 이게 결국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뭐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레디어스는 왜 되는 건가? 우선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물론 100% 하이드로필릭 하진 않지만, 이게 하이드록시 아이온, 포스페이트 아이온, 칼슘 아이온이 갖고 있는 극성 때문에 CMC보다 훨씬 하이드로필릭한 캐릭터리스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머를 크게 하이드로필릭 폴리머랑 하이드로포빅 폴리머로 나누어 봤을 때, 특히 폴리카프롤락톤 방류는 완벽하게 하이드로포빅한 폴리머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다일루션을 했을 때에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디어스랑 엘란세를 제가 비교한 건데, R이 레디어스고 엘란세가 E가 엘란세입니다. 보면은 1대4 다일루션에서 3시간 뒤에 결과를 보면 레디어스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호모제니어스하게 이 파티클이 이 젤 안에서 서스펜션을 이루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엘란세 같은 경우는 1대4면 3시간이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입자들의 그런 하이드로포비서티와 필리서티의 차이가 보여주는 그 결과값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슷한 동네의 제품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파티클의 특징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은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입자가 뭉쳐도 괜찮습니까? 뭐 괜찮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 레디어스도 결절이 생긴 거가 많이 보고가 되고 해서 이러저리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폴리카프롤락톤에 비해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좀 다른데 이게 굉장히 그냥 잘 깨집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우리 뭐 뼈의 성분이다 해서 가장 뭐 생체 친화적이다 하지만 이게 치과 재료로 잘 쓸 수가 없는 게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이런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다른 걸 붙여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잘 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라겐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입자가 콜라겐이 생기는 12주 동안 그대 모양 그대로 잘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같은 경우는 좀 잘 깨지기 때문에 입자들이 좀 빨리빨리 부서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뭐 대신에 콜라겐은 좀 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우더 제품 중에서도 보면은 스컬트라나 뭐 그런 뭐 올리디아 이런 제품들은 이제 완전히 결절이기 때문에 파티클 자체가 잘 깨지지 않아서 콜라겐 스티뮬레이션 효과는 되게 작은데 제가 이 제품을 잘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런 또 파우더 제품이 아니 뭐 아무튼 있는데 주베르 그래 뭐 그런 거는 좀 잘 깨져서 이게 좀 콜라겐이 좀 덜 생긴다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엘란스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지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원인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일루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2.5% 이하로 CMC 젤이 희석이 됐을 때에는 비스코시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파티클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PCL 자체는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잘 분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이 형성되기 전에 파티클이 세디멘테이션 돼서 입자들끼리 가까워지면 결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시술을 하신다면 뭐 테크닉 뭐 뎁스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뭐또 하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